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통 영향 평가, BCM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부트캠프를 준비했는데요. 네, 저는 박준영 교수님 연구실의 교통공학 연구실 박사과정 박누리입니다. 네, 이 B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과 학생들이면 다들 접해봤을 텐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BCM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이랑 BCM 소개 위주로 부트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미시적 교통료 시뮬레이션 BC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교통 안전성 평가나 교통 운영 환경성 평가에 대해서 활용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BCM을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서 이 BCM의 활용의 기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M이란 독일 PTV사에서 개발된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서 미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좀 좁은 단위의 교통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좀 네트워크 단위의 분석을 하고 또 지역 간 교통 수요, 장기적 예측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통 수요 분석이나 이제 교통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거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이고,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은 이제 좀 넓은 단위도 되긴 하지만 주로 좁은 단위에서 좀, 어, 자세한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좀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 안에서 교통류와 개별 차량 단위의 분석을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단위 분석보다는 주로 차량 간 상호작용 분석이나 이제 개별 차량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개별 차량과 관련된 분석들을 주로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차량 외에도 보행자나 자전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높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BCM이지만 여기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에도 파라믹스나 뭐 스모 같은 되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BCM은 유료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여기 스모와 같은 좀 무료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은 미시적과 거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미시적 교통률 시뮬레이션인 BCM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심 관련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하면은, 비심에서는 차량 추종 모형이나 차선 변경 모형 등을 통해서 주행 행태를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차종 구성이나 차종 비율, 그리고 가감속 특성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현실과 되게 유사한 교통률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실에서 이제 실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나리오화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현실 또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나 아니면 도심부, 단속류 도로나 뭐 신호교차로나 그냥 회전교차로 같은 교차로,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나 자율주행 전용차로 같은 이 전용차로들을 이제 다양한 도로 유형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반영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여기에 반영해서 이제 효과 평가나 이 개선 전후, 도로의 개선 전후 사전 사후 분석, 또는 서비스 수준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BC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이제 개별 차량 단위의 데이터와 링크 단위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별 차량 단위 데이터와 링크 단위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 영향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 지표, 뭐 속도나 교통량,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TTC 같은 이제 사고 위험 상황을 나타내는 상충 지표들도 산출을 할 수가 있고, 또 CO2나 이런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도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평가 지표들을 추출을 하고, 이를 통해 분석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기능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분이 있어서 이 표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BCM에서는 이제 앞에서 이어서 말하면 이제 특히 신호 제어 측면에서도 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제어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BCM에서 나오는 데이터로만 분석을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BCM 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파이썬이나 매틀랩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좀 자동으로 BCM 상에서 BCM을 자동화한다던가 아니면 BCM상에서 좀 구현하기 어려운 차량 행태들을 알고리즘화해서 반영을 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BCM에서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과 이 분석 분야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능들을 먼저 보면 여기서는 이제 2D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3D 도로 기하 구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까 되게 미시적 단위의 교통료 시뮬레이터라고 했는데 이런 단일 도로나 뭐 교차로 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대규모 도로 네트워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싱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이썬이랑 연계를 한다던가 매틀랩이랑 연계를 해서 다양한 코딩을 구현한 다음에 이 코딩 방식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추정 모형이나 차선 변경 행태 모형을 이제 조정을 해서 좀 실제 상황과 유사한 운전자의 행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와 교통량이나 차량 궤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뭐 대기 행렬이나 CO2나 뭐 차량 연료 소모량 이런 다양한 아웃풋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운영성, 환경성 분석을 할 때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교통량을 이제 넣어줘서 이제 현실적인 표현이 좀 더 사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노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버스 전용 차로나 뭐 BRT 노선이나 또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이제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용 차로라든가 이런 고정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을 정의할 수 있고요. 또 네트워크에서 이제 실제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는 여기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버스 정지 시간과 승객의 승하차 시간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스케줄 기반에 따른 버스의 배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 우선 신호 알고리즘도 이제 신호 제어 파트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버스 이제 승강장을 또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승강장을 통해서 버스가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다시 가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나 자전거 그리고 뭐 오토바이 이런 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CM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석에는 이제 아래 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교통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BCM에서 이제 대규모 도로 네트워크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좁은 단위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의 교통 계획 그리고 고속도로 교통률 관리 이렇게 좀 큰 단위의 분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예 좁은 단위로 가서 뭐 경전철 버스 관련 대중교통 수단 분석 평가도 가능하고 회전교차로나 톨게이트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좀 특별한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와 ITS 사업 평가도 가능하고 또 여기서 속도 교통량뿐만 아니라 좀 혼잡 정보도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 정보나 뭐 유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차부, 뭐 고속도로의 교차부 합류 부분에서 이 차량의 감속도와 뭐 가속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또 경전철의 역사 구성 및 용량, 운영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공항을 여기 비심상에 구현해서 이 공항 안에서의 혼잡도를 좀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케이블카를 구현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실에서 실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험을 해서 좀 가상의 세계에서 대신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활용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안전성 평가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교통 상충 분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 상충 분석은 이제 상충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도로 이용자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때 충돌의 위험을 갖는 시공간의 범위로 서로 접근하는 관찰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가 날 법한 사고 위험 상황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상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충 지표를 이 상충 지표들만 따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로게이트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모델이라고 샘이라고 하는데, 이 샘 프로그램을 빗심상에서 연결을 해서 교통 상충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성 평가하면 빗심삼에서 그냥 추출되는 속도나 교통량, 가가속도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하긴 하는데, 이런 상충성이 반영이 되면 좀 더 고퀄리티의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때는 이런 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빗심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개별 차량의 주행계적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별 차량 주행계적 데이터를 이 샘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바로 이런 TTC, PET, DR, MAXD 이런 상충 지표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충 건수 또한 산출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 연구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첫 번째부터 보면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생활권 주요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통사고 빅데이터 시스템,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타스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교통 안전도가 낮은 위험 교차로를 선정을 하고 이제 빗심을 통해 현장의 교통안전 위해 요인을 분석해서 교통 안전성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그런 연구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샘을 통해 개선 전과 개선 후에 이제 상충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샘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개선 전에는 상충이 좀 많았지만 개선 후에는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방차 긴급출동지원 교통신호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소방차 우선 신호 도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비심상에는 신호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좀 안전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성 및 환경성 평가 활용 사례인데요. 먼저 운영성 평가를 보면 이제 비신상에서는 교차로 운영성 평가와 신호 제어 최적화와 같은 이제 운영성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비신상에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교차로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제 교차로 운영평가나 뭐 신호 제어 전략을 세울 때 이제 현실 네트워크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비심상의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현실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비신상에 이제 신호교차로뿐만 아니라 뭐 회전교차로, 그리고 스마트 교차로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행 수단별로 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교차로 운영성 평가를 위한 환경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영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교통량이나 뭐 속도, 대기 행렬 같은 데이터를 통해 운영성을 평가하고 서비스 수준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제어 시나리오, 뭐 고정식 신호나 교통 가무식 신호, 그리고 대중교통 우선 신호와 같은 거를 이제 신호 제어 기능에서 이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 신호 제어 시나리오 대안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또 교차로 네트워크와 그 현실 교통 환경에 맞는 신호 제어 전략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사지교차로 신호 체계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지능형 신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매틀랩과 연동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빗심이 되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동형, 지능형 신호체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램 우선 신호가 있는 로터리를 구현한 모습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게 트램이 지나가는 구간이고, 여기에 우선 신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현실에서 뭐 트램을 도입하기 전에나 좀 현실에서 분석하기 힘든 것을 비실상에 구현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지교차로를 비심에 구현한 모습인데요. 보통 여기 초록색이 이제 그린라이트고 빨간색이 레드라이트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신호 제어를 비심상에 구현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연구 예시로는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보령시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 영역입니다. 이제 비심상에는 이 주차장 구현을 위한 뭐 파킹랏이나 이런 주차장, 그리고 파킹 루트, 주차를 위한 루트 설정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에 대한 운영성 평가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회전교차로의 부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과도한 부지 면적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비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운영 효율성을 분석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잡한 이 네트워크의 교통 운영 효율성을 비심을 통해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호 운영을 분석했는데요. 이 비심상에는 진짜 신호 관련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호 관련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꼭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전발전연구원의 회전교차로 도입 타당성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회전교차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비심을 통해서 이 가상의 회전교차로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설치 전과 후의 시체와 통행속도 분석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분석해서 이 개선안이 얼만큼의 효율이 있는가를 평가한 그런 연구입니다. 다음은 환경성 평가인데요. 환경성 평가도 비심 자체에서 대기오염 물질 양이나 뭐 차량의 연료 소모량 이런 값들을 뽑아낼 수 있지만 안전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엠비버 모듈인데요. 이 엠비버는 이제 에미션 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비심의 애드온 모듈인데 여기서 이제 비심상에서 추출된 차량 주행 궤적 데이터를 넣어서 대기 오염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세 번째 사진을 보이시는 것처럼 좀 대기 오염 물질을 좀 자세한 값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이를 또 그래프나 표 형태, 그리고 이런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시각화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비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데이터를 엠비버에 넣어서 이 분석 대상 차량별 배기가스 배출량 등을 설정을 해주고, 이 배출량에 맞게 대기오염 물질이 산출이 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에미션이 산출되고 시각화까지 가능합니다. 네, 환경평가의 예시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광명시 광명역 환승체계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연계 환승체계에 대해서 이거를 비심에 구축을 하고 비심을 통해 검토하기 위해 대기오염 감축에 대한 개선대안 효과지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비심에서 홍보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독일의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비심상에서 이제 대기오염 분석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 비심상에서 환경성 평가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랑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심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분석 절차와 이 활용의 기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에 따라서 이 절차들이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이 틀을 크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심 분석 연구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 연구를 위한 분석 구간과 시간대를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분석 대상 구간을 비심상에 구축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비심상에 이제 지도를 띄워놓고, 도로를 하나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네트워크에 이제 교통량이 있어야 되니까, 현실과 비슷한 교통 자료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차종 비율도 뭐 고속도로에는 좀 화물차 비율이 높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도심부에서는 화물차 비율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종 비율을 좀 신경을 써서 교통 자료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비심상에 구현한 네트워크와 교통 자료가 이제 현실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정산은 평가 전에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정산을 통해 좀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하고 차량 추종 행태나 뭐 차량 변경 행태, 좀 속도 분포 이런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서 현실 차량들의 주행 행태나 뭐 운전자들의 주행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이 파라미터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까지 마쳤으면 다섯 번째로 이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된 환경과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현실과 유사한지를 검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사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 검증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검증 과정에서 뭐 유밸류나 다양한 값들을 통해 시뮬레이션이 현실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과정에서 좀 유사하다고 나오면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해서 본인 연구에 맞는 평가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시나리오 구현 예시로 두 가지 정도를 가졌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환경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와 돌발 상황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를 가져왔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고, 이제 1번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구간과 시간대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뒤에 가서 교통량이나 뭐 차종 구성 이런 걸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석 구간과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 가상의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개선 전후 비교나 아니면 대상 구간이 명확하게 있는 구간이라면, 명확하게 있는 연구라면 이런 분석 구간과 시간대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거는 비심상에 실제로 도로를 구현한 것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BRT 도로를 설정을 했고, 세종시 BRT 도로 중에서도 이제 교차로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이제 교차로 부분을 비심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 구간과 시간대를, 분석 구간을 좀 구체화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좀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뭐 첨도 시간대나 비첨도 시간대를 분석 시간대로 설정을 해서 이 시간대 교통량이나 뭐 속도 자료를 수집해 이 첨도 시간대, 비첨도 시간대와 비슷한 가상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요. 이거 외에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교통량 조사나 정기 교통량 조사나 이런 좀 보편화된 값을 수집을 해서 비심상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분석 구간과 시간대가 다 설정이 되었으면 이제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네트워크 구축을 좀 수월하기 위해서 이제 비심상에서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 지도를 제공하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상의 네트워크를 그려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지도가 없다던가 아니면 설계 도면에 따라서 뭔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면 이 비심의 베이스 맵이라는 이 백그라운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시고 원하시는 설계 도면이나 지도를 띄워서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그려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도로를 그려줄 때 실제 도로 폭에 맞게, 실제 도로 길이에 맞게 그려주기 때문에 지도도 그에 맞게 약간 스케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미지를 그려줬으면 이제 링크와 커넥트라고 해서 도로를 링크라고 하고 도로와 도로를 이어주는 부분을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이 링크와 커넥터를 이제 지도 위에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링크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고 컨트롤에서 오른쪽 커서 드래그를 통해 링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만들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링크 세부 속성에 대한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차선 폭이나 몇 차선을 설정할 건지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할 건지 주행 행태는 고속도로로 할 건지 도심부로 할 건지 이런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링크를 만들게 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커넥터는 이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과 오른쪽 커서 드래그를 통해서 링크를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는 도로를 최대한 길게 그려주고 커넥터는 짧게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간 연결을 할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원하는 차로대로 연결을 진행하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2차선과 2차선만을 연결을 하고 싶다면 레인 2만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넥터의 기능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분류하거나 합류하는 도로 구간을 구현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분석 단위를 끊어줘야 될 때도 어, 커넥터를 중간에 설정해 줌으로써 좀 분석 단위를 끊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링크와 커넥터를 적절하게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 이어서 네트워크 구축 계속하면 도로 링크와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기본적인 거고 여기 시설물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킹락 기능을 통해 주차 시설물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퍼블릭 트랜스포트 스탑스를 통해서 대중교통 승강장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파킹락 같은 경우에는 파킹 루트 설정도 별도로 필요한데요. 이 파킹 루트랑 파킹 랏을 설정해주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조른쉼터나 휴게소의 안전성 평가나 또는 뭐 도시부에서의 공영주차장 운영 평가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뿐만 아니라 트램이나 서브웨이 같이 다양한 대중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 되었으면 이제 여기 비심상의 교통량이나 차종 정보 등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비이클 인풋을 통해서 링크 시작점에 차량이 생성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링크 중간부터 차량이 생성되게 하다 보면 이 행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링크 가장 끝부분에 이 비이클 인풋을 줘야 되고 그리고 앞서 분석 구간과 시간대에 맞는 교통량을 입력해서 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교통량은 시간당 교통량을 입력해 주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비이클 컴포지션에서 차종 비율을 설정한 다음에 이 교통량 설정을 할 때 이 비이클 컴포지션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이클 컴포지션 설정 방법은 뒤에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 비심상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차량 유형들이 있고, 뭐 보행자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이런 교통량 안에서 어떤 비율로 이런 차종들이 구성되는가를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 이 비클 컴포지션을 건드려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비클 컴포지션 기능을 누르면 다양한 차종들을 나열을 할 수가 있고, 이 차종별로 얼만큼의 비율을 줄 것인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 비율 합은 총합이 1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이 도로에서 얼만큼의 통행 속도로 운영할 것인가는 링크에서도 설정하는 게 있긴 한데, 여기서도 이 차량들이, 각 차량이 얼만큼의 통행 속도로 이동할 것인가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뭐 화물차 비율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한다던가 자율주행차 비율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한다던가 하는 식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정산인데요. 이제 조금 더 현실과 비슷하게 이 비심상의 도로를 만들도록 조정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차량 경로부터 설명을 넣어놨는데, 먼저 이 차량이 이렇게 분류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얼만큼의 비율로 이동할 것인가를 설정해주기 위해 이 비이클 루트 설정이 필요하고, 또 어떤 차량이 어떤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이 차량 경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루트뿐만 아니라 주차 루트나 뭐 대중교통 정차 루트 등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운영 분석이나 주차장 운영 분석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 과정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정사는 이제 비심 네트워크상의 분석 대상 구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제 교통 흐름과 유사하도록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위해서 실제 분석 구간과 시간대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구간과 시간대에 맞는 차종과 차종 구성, 그리고 차종별 속도 분포, 차량 추정 형태 등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 개념도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석 구간과 시간대 설정하기, 그리고 차종별 요소, 뭐 차종 구분이나 차종 비율, 속도 분포 설정하기, 그리고 차량 개별 단위의 차량 추종 행태와 차선 변경 행태를 설정하는 것이 정산 개념도의 약간 일부식을 반영해 놓은 것인데요. 이 각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속도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심의 베이스 데이터에 들어가면 디스트리뷰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디스트리뷰션 상의 desired speed에서 속도 분포 설정이 가능한데요. 여기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은 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좀 특별한 모델들도 있지만, 기본 막 50km, 30km 이런 모델들은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속도 분포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분포란에 분포 값들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좀 유연한 누적 그래프 형태의 속도 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구간의 속도 자료를 정규화해서 누적 정규 분포 그래프를 작성한 다음에 이를 이제 속도 분포 정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추종인데요. 이제 도로 특성, 뭐 연속류나 단속류나에 따라 이제 차량 추종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석 대상 구간에 적절한 차량 추종 형태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왼쪽은 이제 위드만 74라고 해서 도심부 도로나 신호교차로 같은 단속류 차량 추종 모델이고, 99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 차량 추종 모델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류 안에서도 좀 자율주행 환경이다 싶으면 이 차량 추종 행태를 조금씩 조정함으로써 자율주행 환경을 비신상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추종 행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선 변경 행태도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좀 더 현실과 유사한
교통 환경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차선 변경에서는 이제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기존 연구 보고서나 아니면 실제 수집한 자료들을 사용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 검증입니다. 실제 환경을 얼만큼 잘 반영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U 밸류인데요. U 밸류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의 도로가 실제 도로와 흡사하게 구현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속도를 효과적도로 사용하는 그런 검증 기법입니다. 그래서 유밸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이 두 데이터의 일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어, 일반적으로 유밸류가 0.1 이하의 값으로 분석이 되면 이게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현실과 굉장히 현실 상황을 잘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GEH 같은 경우에는 속도 외에 교통량을 효과적도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값이 5보다 작을 때 현실 상황과 가상 네트워크 간의 차이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검증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 상황을 잘 반영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개별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구현이 필요한데요.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정했다시피 뭐 차정 비율이 될 수도 있고 교통량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환경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별한 이벤트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인데요. 피신상에 여기 뒤에 가져왔던 것 같은데 피신상에 이렇게 자율주행 모델들이 구현이 돼 있긴 한데 이게 한국 교통료나 뭐 고속도로나 도심부나 이런 그 분석 대상 구간이나 시간대에 따라 다 파라미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를 좀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거는 이제 킨즈 2016년도에 발표한 모델인데요. 여기서 위드만 99 모델에서 다양한 차량 추정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환경을 구현해서 이 자율주행 환경 안에서 환경성이나 운영성, 안전성 등 다양한 평가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BCM 제가 알기로 BCM 20부터 들어가 있는 드라이빙 비헤비어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커션과 노멀 그리고 얼노잉 모델 3개가 구현돼 있고 이 커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큰 거리를 유지하는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노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어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차간 간격도 좁게 좀 공격적으로 가는 자율주행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세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도 되게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익시스트나 에킨즈 모델뿐만 아니라 뭐 IDM이나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 구현을 위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돌발 상황 구현인데요. 여기서는 교통 안전성 분석 관련해서 교통 안전성 분석 시에 비신상의 돌발 상황을 구현해서 이 사고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돌발 상황 구현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로 차단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네트워크를 분리해 놓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신호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여기 PC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신호기를 설치해줘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사고가 난 것처럼 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전체 분석 시간 중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서 그 시간에는 차로가 폐쇄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돌발 상황을 구현함으로써 이제 비심상에서 이제 가상의 사고 상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기타 모델들인데요. 이제 비심상에서는 도로 이외에도 케이블카나 지하철역, 공항
과 같은 되게 다양한 환경들을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말고도 뭐 건설이나 건축 이런 다른 학과에서도 되게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M에서 이제 시나리오 구현까지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에서 시뮬레이션 횟수와 분석 시간, 랜덤 시드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제 차량이 네트워크 전체에 다 깔리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웜업 타임을 포함시켜서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랜덤 시드를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좀 평균화된 값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이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에서 이런 랜덤 시드나 몇 번 수행할 건지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컨피규레이션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궤적 데이터를 추출하면서 어떤 데이터들을 더 추출할 것인지, 여기 예를 들면 뭐 드라이빙 스테이트나 뭐 에미션 또는 뭐 대기 행렬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연구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 평가 지표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궤적 데이터는 이제 세미나, 엠비버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좀 더 상세한 안전성 분석과 환경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BCM 부트캠프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